제가 50년 동안 치료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기죽게 만들지 마세요. 애들이 못 읽고 못 쓰고 수학 못하는 것이 부모님한테서 받은 유전인자 때문에 그런 것을 얘한테 자꾸 야단을 치시면은 아이는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울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잘 알지 못하시면서 학교에서도 금방 발견이 안 되는 특정 학습 장애 (Specific Learning Disorder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신답니다. 어린이들이 5% 내지 15%에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 적어도 10% 아니면은 10명 중에 1명의 아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알아내시고 빨리 치료를 해 주실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10만 년 전부터 말하는 거를 알고서 벌써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그 두뇌 속에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가 아기가 나와서 엄마하고 같이 눈도 마주치고 옹알이도 하고 이러면서 차차차차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것, 그 다음에 리딩하는 것, 수학하는 거는요 이것이 생긴 것이 한 수천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신경 발달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Specific Learning Disorder 이외에 올 수 있는 그 Neurodevelopmental Disorder가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아이들은 왜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Intellectual Disability라고 그러죠. 지적 장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폐증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ADHD, 주의 산만 및 행동 항진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motor disorder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이제 뭐 틱이 온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특수학습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된 여섯 번째는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6가지가 전부 다 알하고 스펌이 만나서 생긴 것이 이제 피터스, 태아가 되는데 그 태아가 가서 엄마 이제 자궁에 가서 착상해서 뉴럴 튜브 생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3개월 내에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게 혹시 조산이 된다던가 뭐 너무 아기가 그러니까 체중이 낮게 태어날 수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유전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놔둔다고 시간이 는다고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돼서도 이런 문제는 계속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뭐 이런 자기가 필요한 것들도 읽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아니면 읽는 걸 싫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빨리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Specific Learning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5학년 때까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열등감을 느끼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때 유명한 판사였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한테서 오는 아이들 서포트, 양육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방이 2개인데요. 한 방에는 뉴섬하고 동생을 자기하고 또 딴 방은 새를 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니까 거기는 새가 비싸거든요. 엄마는 부엌에서 잤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길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엄마 뭘 갖다 서랍을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가 러닝 디스오더가 있다는 편지가 와 있더래요. 엄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만 믿고서 그 다음에 공부 안 할까 봐 일부러 안 알렸어. 이건 엄마가 좀 잘못한 거죠.
왜냐면은 아이가 어거지로라도 읽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딩 스페셜리스트한테 그땐 보냈어야 합니다. 이 문제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게 난독증이라고 있습니다. 디슬렉시아라는 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글씨 쓴 걸 보고서 그거를 이제 읽는 건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학습 장애 중 한 가지입니다. 디슬렉시아라는 건.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우선 이 문제가 있으면은 대개는 아이들이 학교 가자마자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서 통지가 온답니다. 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뒤졌습니다. 학습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이런 아이들이 뭐 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떤 애들은 그림도 잘 그리고 이렇게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생각보다 학습 능력이 성적에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진단이 7살 정도, 유치원 지나서 6살에 학교 갔다가 2학년, 3학년 때 되면은 대개 이게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나 훑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이 그 널서리 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동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따라하기를 싫어하고 숫자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따라하기를 싫어하고요. 가령 뭐 1, 2, 3, 4 엄마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따라하는 걸 별로 안 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수학에 그 장애가 있는 애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이 이게 말을 하나씩 똑똑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기 때 배웠던 베이비 토크 그런 걸 자꾸 쓰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새 단어에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이름을 갖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가령 내 이름이 영희 그런다 봐요. 그러면 영자, 희자를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갖다 이렇게 찾아내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걸 갖다 엄마가 가르치려고 해도 그거 따라서 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내 생일이 뭐 3월 15일 그래서 3하고 15 뭐 이런 걸 하라고 자꾸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나 글자를 쓰기를 싫어하고 또 따라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유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갈 때쯤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아직도 자기 이름을 잘 못 써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쓰라고 그러면은 뭐 이상한 글자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2개의 음절이나 3개의 음절로 나누는 걸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카우보이 그러면은 카우가 하나의 음절이고 보이가 하나의 음절인데 구별해서 말하는 걸 못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잘게 나누는 게 이제 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우 하면은 카하고 우 이게 나누는 거 이런 걸 따로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 그러면 그 하는 소리가 나야 되고 비읍 그러면 부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것처럼 글자와 소리를 갖다 연결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면 크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셀 때 유치원에 가서 1, 2, 3, 4 이렇게까지는 따라 하는데 4 이상은 잘 못합니다. 그게 이제 유치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얘는 똑똑하고 지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성적이 영 안 좋습니다. 공부를 잘 못합니다. 라고 학교에서 이제 성적표에 그런 게 온답니다.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오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하고 소리하고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 to 하면은 TWO도 to고 TOO도 to인데 이게 두 개를 갖다 구별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sad 그러면은 SAID도 sad고 슬픈 것도 sad, SAD인데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쓰는 것이 힘들고요. 읽기 힘든 그 미들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4학년부터 6학년 사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요. 이제 기다란 글자는 잘 못 읽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처음 것만 읽고서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자기가 이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animal이면 animal 그래가지고 n자를 갖다 m으로 이렇게 한다던가 convertible 그러면은 convertible 그러고서 이게 쉽게 그러니까 첫째만 이제 괜찮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발음되는 낱말들이 있으면은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tornado 질풍노도 같은 게 tornado인데 그거를 볼케이노 이런 식으로 읽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무슨 텔레폰 넘버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가 아주 힘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글 이렇게 길다 보면은 거기에 and, 뭐 the, that, this 뭐 이런 짤막짤막한 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캐치를 못하니까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뉴섬 주지사의 하루의 일과를 보면은요, 제가 그 신문에 자세히 나서 봤는데 LA 타임스에 이게 났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9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6시에 온답니다. 그러면은 그날 할 일이 이게 쫙 적혀 있는 거를 자기가 자기 방에 가서 그거부터 본답니다. 그래서 자꾸 외우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는 한 8시쯤 되면은 이제 비서들하고 와서 그걸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러고 9시에 이제 떠나면은 가는 도중에도 계속 이걸 외우면서 다닌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저희 딸이 아시안 정의연대 이제 CEO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뉴섬이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모든 그 커뮤니티 서비스에 있는 헤드들을 불러가지고 쭉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당신들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주지사가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것을 갖다가 말을 듣고 경청하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요. 한 10몇 명이 거기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적지도 않고 그걸 듣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다 듣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자기가 기억한 대로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분이 그 읽는 것에 너무 문제가 있는 걸 자기가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듣는 것에서 굉장히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힘든 경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컴펜세이션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이건 굉장히 힘든 거니까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한 개의 단어를 읽을 때에도 힘들고 그 다음에 숙제라던가 뭐 시험지 하는 것도 굉장히 늦게 하고 그렇겠죠. 잘 읽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철자가 틀린 것을 갖다 빨리 발견을 못하고 자꾸 실수를 한답니다. 가령 예를 들면 friend 그러면 friend인데 friend 이런 식으로 하고 뭐 necessary 그러면 necessary인데 그거를 necessary 이렇게 하나를 빼먹는다던가 이런 식의 실수를 자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아직도 손가락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읽는다던가 뭐 수학에 대해서 뭘 한다던가 하는 거 굉장히 기피하고요. 그 다음에 실러블이 여러 개 있는 것들, 가령 뭐 constitution 이거는 실러블이 constitution 뭐 이렇게 서너 개가 되니까 이런 건 특히 힘들어하고요. 실러블이 여러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철자법 이렇게 자기가 라이딩 할 때도 실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굉장히 유치하게 쓴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지를 못했으니까 라이딩 하는 그 기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살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갖다 알질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바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바보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게 유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이런 특수
학습장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있고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게 늦고 말을 배우는 게 천천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는다던가 뭐 수학을 갖다가 계산한다던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이게 어른이 돼서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 것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이 친구도 잘 사귀고 어떤 애들은 운동도 잘하고 뭐 자기 취미 생활도 괜찮은데 읽기 쓰기를 못하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한국도 그렇겠죠. 배우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우선 읽고 쓰는 것부터 배우고 3학년 이후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별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인텔리전스가 떨어진 intellectual disability냐 지적 장애 아니냐 그거는 이제 지적 장애도 읽고 쓰고 수학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 기능이 떨어지는데 특수 학습 장애 환자들은 다른 거에서는 뭐 취미 생활하는 데서도 남보다 뛰어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고요. 다른 데서는 지능은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그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의산만증입니다. 이 주의산만증도 Neurodevelopmental Disorder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수 학습 장애와 같이 오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산만증을 치료해 주면은 학습 장애도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물론 그래도 읽는 거를 따로 필요로 할 때는 리딩 스페셜리스트한테 읽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산만증하고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두뇌가 관계되는데도 비슷합니다. 주의산만증은 전두엽에서 전체적으로 도파민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이고 이 learning disability는요. 대개는 읽고 말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리딩하고 비주얼한 거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전두엽의 왼쪽에 이런 포커스가 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오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산만증 아이들 빨리 치료를 해주시면은 학습 장애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의산만증 아이가 진단을 받으면 그냥 놔두지 마세요. 약물 치료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치료했다고 해서 나중에 마약 중독자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50년 동안 치료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갖다 기죽게 만들지 마세요. 애들이 못 읽고 못 쓰고 수학 못하는 것이 부모님한테서 받은 유전인자 때문에 그런 것을 얘한테 자꾸 야단을 치시면은 아이는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울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치료 이거는 정신과 의사나 그냥 선생님들은 잘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리딩 스페셜리스트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 보내서 특수 치료 받고 그걸 받아도요 그 한 6개월은 차이가 난다 그래. 그만큼 그 성적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병입니다. 이게 치료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특수 학습 장애 Specific Learning Disorder 아이들 고칠 수 있고요. 빨리 고쳐줌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한 어른, 성인 될 수 있고 그냥 놔두면 일생 동안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